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향의 사고를 하면 펜듈럼이라 불리는 정보에 기반한 에너지체가 만들어진다. 그리하여 결국 이 구조체들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펜듈럼은 자신의 고유한 법칙을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의 아니게 펜듈럼에 도움이 되게 행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깊은 암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생각은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어떤 펜듈럼을 건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은 건설적인 펜듈럼은 없다이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러하다. 모든 펜듈럼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표는 지지자들에게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에너지를 얻어내지 못하면 펜듈럼은 멈춘다. 펜듈럼은 자신에게만 건설적이고 당신에게는 결코 건설적이지 않다. 당신은 에너지를 빼앗기는데 거기에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펜듈럼은 다양하기 때문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정도도 펜듈럼에 따라 그만큼 다양하다. 예를 들자면 비치발리볼 클럽이 겨울 수영 동호회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치발리볼 클럽이 당신의 인생을 망칠 리도 없다. 그렇지만 비치발리볼 클럽의 펜듈럼 역시 그 지지자들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들이 비치발리볼 경기에 실증을 내면 클럽은 그 수명을 마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당신은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내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하는 일에만 마음을 둔다면 어떻게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빼앗길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든 안 맞추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당신은 헬스클럽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집에서는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헬스클럽에서는 모든 회원이 시스템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 에너지를 헬스클럽 펜듈럼에게 내어주고 있다. 만일 모든 회원이 떠나버린다면 그 펜듈럼은 더 이상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멈추어 버릴 것이다. 이제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져보자.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에너지체가 있을까? 그렇다. 그런 에너지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공의 물결이다. 그것은 당신 개인에게 운 좋은 상황들이 우연의 일치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다. 처음에 약간의 행운이 찾아오다가 그 뒤에 다른 예상치 못했던 즐거운 사건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경우가 많다. 인생의 크나큰 행운의 시기가 마치 물밀듯 덮쳐오는 건 말이다. 이 같은 물결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공의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 행운의 수레바퀴와 행복의 파랑새라는 말은 한갓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에게 행운이 되는 인생 트랙들의 다발이다. 가능대 공간에는
이 같은 금광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런 금광맥의 표층을 발견하고 약간의 행운을 얻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따라 행운이 잔뜩 쌓여있는 다른 광맥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는 새로운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첫 번째 성공 후에 불행이 그 추한 얼굴을 다시 지켜든다면 그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이 당신을 금광맥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의 에너지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헤엄치다 지쳐버린 사람을 해변으로 데려다주는 파도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공의 물결은 당신을 행복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준다. 성공의 물결은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원한다면 그 물결을 타고 함께 가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물결은 미련 없이 당신을 비껴 지나갈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먹고 살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구조체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마치 해안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성공의 물결은 좋은 소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것은 다른 인생 트랙들로부터 정보를 가지고 온다. 그것이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좋은 소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이 가느다란 끈을 붙잡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제 그 인생 트랙은 당신에게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행운을 안겨줄 상황들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성공의 물결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물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에너지를 모으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는다.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모델에 물결이라는 말을 붙인 것뿐이다. 앞서 말했듯이 성공의 물결은 순조로운 인생 트랙의 다발로서 가능태 공간 안에 정적으로 존재한다. 하나의 인생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이 광맥이 물결처럼 보인다. 당신은 그것을 자신의 인생 안으로 들여놓음으로써 붙잡을 수도 있고 혹은 펜듈럼에 의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실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결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놓치기 쉽다. 그것은 당신을 비껴 지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는 잡기가 어렵다는 믿음이 널리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물결을 타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오직 선택의 문제다. 삶 속에 그 물결을 맞아들이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한다. 만일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에 굴복하여 그것의 부정적 에너지에 물들면 당신은 성공의 물결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져버리기 전에는.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바닥에서 씨앗 쪼아먹기를 꺼리지 않는다. 파랑새는 붙잡을 필요가 없다. 단지 파랑새를 쫓아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것이 선택의 자유가 지닌 가장 역설적 본질 중 하나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해 행복과 성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성공의 물결에서 멀어지게 하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전 주제로 돌아간다.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펜듈럼에 대한 종속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만이 남는다. 그것은 이 권리를 얻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부메랑 효과.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오간다. 사고 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정적 생각과 근심, 걱정이 머리를 채울 것이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들이다. 파괴적인 펜듈럼들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 심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펜듈럼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그들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게 만든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 믹서가 가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나쁜 일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의 게임에 빠져들어 그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습관이다. 그것을 다른 습관, 곧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습관으로 바꿔놓으면 정말 유익할 것이다. 마음이 특별한 일에 매달려 있지 않을 때마다, 예를 들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혹은 산책을 하거나 특별한 집중과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라. 당신이 얻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난 이곳에 신물이 났어. 이 집의 모든 게 날 화나게 해. 그렇지만 새 집으로 이사가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당장은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여기가 지겨워 죽겠어. 이런 생각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 나은 새 집으로 곧 이사할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새 집은 당신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헛간 같은 집을 떠나 호화저택으로 가는걸?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거기에 무슨 실망할 일이 있겠어. 그러나 걱정 마시라.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준 이 작은 집을 경멸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불쾌한 일이 새 집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참으로 다양한 불상사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벽도 움푹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웃들도 당신을 짜증나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부정적인 방사 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새 집에서든 헌 집에서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삶의 안락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전과 똑같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인생 트랙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당신이 지옥처럼 느낄 만한 호화 저택들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사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 이 달갑잖은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사실 말이지, 당신은 꿈에 그리는 집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고, 이 에너지는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인생 트랙에 딱 어울린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뀔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만과 분노를 없애라.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도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집에 대해 감사할 수는 있다. 누가 뭐래도 그 집은 당신의 보금자리다. 밖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당신의 집은 그것을 견뎌내면서 당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준다.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그 수고를 인정받을 만하지 않은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에 사랑을 느낀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원한다면 생활 형편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옛집에서 당신 주위를 감싸주고 있던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 버리는 물건들도 감사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긍정적인 진동을 주변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이며 이 진동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둘째, 당신이 갖고자 하는 집을 생각하기 시작하라. 이것은 주위 사물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쓸모 있는 일이기도 하다. 무엇이 좋을까? 늘 그래왔듯이 외부의 자극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금 노력해서 습관을 바꾸는 것일까? 미래의 집이 될 만한 부동산의 사진이 나오는 광고 카탈로그들을 눈여겨보라. 인테리어 디자인 숍을 찾아가서 미래의 집에 갖다 놓을 가구들을 찾아보라. 달리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하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사로잡은 물건이나 상황을 갖게 된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온다. 부정적인 태도가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은 너무나 많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 자신이 그런 에너지를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